쉬운 길만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전부 다 가시밭길이에요. 수학은 재능의 영역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결론을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얘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재능이 뭐 한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쳐봐요. 100쯤 되면은 천재라고 치죠. 저 정도 되면은 한 60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1은 아주 그 수학의 재능이 1도 없는, 계산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라고 칩시다. 너 왜 서울대 수학과 나왔는데 100 아니고 60이냐? 저 중2, 중3 때 제가 성적표 다 공개했는데 이거 중3 때 수학 59점이었고요. 중2 때 수학 61점이었습니다. 100은 아니죠? 네, 재능은 아닙니다. 이랬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거의 뭐 대부분이 100점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성적표를 다시 봤는데 100점이 아닐 때도 물론 있었지만 고2 때에는 방황을 해서 제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고2 때 제가 방황했던 시절입니다. 엄청나게 방황을 또 세게 했어요. 전 뭘 해도 좀 세게 하잖아요. 방황도 좀 세게 했어요. 막 자퇴할까 되게 고민하고 하여튼 뭐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다 옛날 일이니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 100점을 갑자기 좀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이 고1 때부터 100점 맞은 거거든요. 아니 중2, 중3 때 이러다가 고1 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뭐 있죠. 뭐 제가 그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한 방법은 복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한 13번 정도 복습했어요. 책 한 권을 이때 저는 실력 정석을 주로 봤거든요. 중3 때 여름방학 때부터 실력 정석을 고1 거죠. 보기 시작해가지고 한 고1 한 3월달까지 요때까지 거의 1년이 좀 안되죠. 네, 이 동안 한 13번 정도 복습을 했어요. 이쯤 복습을 하니까 수학이 거의 다 외워지다시피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수학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20 이하, 재능이 20 이하다. 초등 연산도 좀 힘들어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게 아직도 5분의 2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고등학생 중에도 있어요. 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저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잖아요. 이거 5분의 2 맞는데 왜 그러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막 들으시면서.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1 거부터 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앞에서부터 다지고 가면 오히려 더 그게 빠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걔들을 좀 채우면서 가면 충분히 좀 탄탄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고1이라고 해서 중등이 좀 구멍이 많은데 그냥 계속 앞으로만 나가니까 이래서 계속 뭐 한 50점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100점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부터 채우고 다시 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빨리 채우냐? 중등권은 이제 좀 짬밥이 있으니까 한 두세 번도 한 번 정도 봐도 아는 것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것도 한 두세 번 보면 좀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채우면서 이제 고1 거, 자기 거에 돌아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최소한 5번, 뭐 가능하다면 10번 정도 복습을 하면 네, 이게 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번을 복습하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 많이 안 해보신 분이에요. 만약에 1회독을 할 때 한 학기 분이니까 1회독을 할 때 한 3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 복습을 할 때는 한 1개월 정도 걸리고 뭐 세 번째부터는 3주? 2주, 2,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한 10번 이상 보잖아요. 그러면 1주면 충분해요. 10번째 보면은 거의 다 외워지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정말 다 외워졌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고 한 13번쯤 볼 때에는 맘먹고 하면은 뭐 한 2, 3일? 진짜 하루 종일 말 먹고 하면 하루에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약간 넘어서니까 네, 한 2, 3일이면 한 번 정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냥 뭐 13번을 3개월씩 하면은 네, 39개월 걸리니까 고등학교 끝나잖아요. 네, 실제 현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저도 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수학은 잘할 수 있다. 이제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누구나 1등급 받고 수학이 속색이진 않을 수 있다. 누구나는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이 중에 80명 네,
100명 중에 100명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20명 정도는 책도 읽지 못하는 난독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학도 정말 안 되는 학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20명, 정말 안 되는 20명. 근데 우리나라는 이 인원수가 작은 편이에요. 한 뭐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민족이 워낙 민족성이 뛰어나서 이게 되게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여기에 속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제 방송 듣는 사람은 누구나 이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쵸? 안 힘드냐?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그랬을 때 한 해에 수능을 보는 사람이 60만 명이었거든요. 이 중에 서울대 학생은 한 3,000명 될까요? 이과는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하여튼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수학과 들어갈 정도면, 수학과 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은 한 1,000명 수준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60만 중에서 1,000명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남들 하는 만큼 평균적으로 남들 하는 만큼 보통으로 공부하면은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지방 사립대 가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은 게 지방 사립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상위 50%가 갈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름 잘 모르는 지방 사립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 사립대 비하는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가면 힘든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쉬운 길과 가시밭길이 있죠. 쉬운 길만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전부 다 가시밭길이에요. 제가 아까 성공학 칼럼에서 말씀드린 길,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월에 1,0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 주변에 많으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쵸? 당연히 가시밭길을 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나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시밭길을 가셔야 돼요. 일부러 힘든 걸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공의 원칙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공부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 운동이 됐든 투자가 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쉬운 공부법 알려드릴까요? 공부법 제일 쉬운 거. 아주 재밌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강의만 듣는다. 요게 가장 쉬워요. 그쵸? 쉬운 길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쉬운 길만 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제 영상, 거의 대부분 공부 영상이니까 제 공부 영상을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듣기만 하면은 쉬운 길로만 간 거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가시밭길은 뭐냐? 제가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직접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게 실제 성공하는 법이죠. 그거를 우리는 실행이라고 하죠. 실행. 뭐 액션. 네. 실제로 액션을 해야 성공으로 이어지지 강의만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책만 읽는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책 읽는 게 물론 책조차 읽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 읽는 게 대단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책 읽는 시간을 뭔가 일하고 대단한 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 듣고 유튜브 듣고 책 읽고 이런 거는 다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에서 유일하게 오늘이 일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 유튜브 방송 끝나면 계속 책 읽을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지금 되게 설레요. 아, 오늘은 책 보면서 좀 쉴 수 있겠다.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이거는 매우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을 가면서 성공한다. 이거는 환타지예요. 네, 가시밭길을 가야 돼요.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깨져야죠. 성장은 깨지면서 이루어집니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운동을 빡세게 하면 근육이 섬유질이 다 파괴되잖아요.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때 근육이 붙잖아요. 그죠? 깨지고 나서 이제 휴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깨져야 됩니다. 많이 깨지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성장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아까 수학 강사 이야기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애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심지어 어른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 엄청나게 깨지겠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강사 스터디하면 스터디원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피드백을 받거든요. 이게 정말 두려워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빨리 성장합니다. 가시밭길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제일 성장이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에는 적극적으로 맞설 기회입니다. 그래서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지금 뭐 경제 위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걸 수 있어요. 네, 이번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